지목에 대한 오해와 네. 진실입니다. 오늘은. 네네. 지목이라는 거는 네. 여러분들 토지, 땅, 그렇죠? 땅 하면은 내가 밟고 보는 시선에 대해서 나무가 있고 하면 그건 산이에요. 그렇죠? 지목이 임야입니다. 네.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서도 좀 아래쪽에 있으면서 좀 나무가 좀 적고 갱사가 좀 적은 데는 산보다는 뒤에 임자가 붙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로 그냥 농사 짓는 땅 이렇게 되면 저 답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추나 상추 심어 놓으면 전 일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열리는 가실수가 잡혀 있으면은 네. 가수원 이제 이렇게 되죠. 네. 그게 28가지의 지목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그래서 이제 전부터 시작해서 광천지까지 해서 28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이게 28가지네요. 예. 근데 이 28가지 지목을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전부 다가 가수원, 목장용지 이런 식으로 표시 안 해놨거든요. 네. 앞에 광자, 임자, 태자, 이렇게 공장용지는 장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요 지목에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하나 이 글자 전자 하나를 가지고 지목이 밭이구나 이렇게 이제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지목이라는 거는 28개의 지목이 있다. 자, 그렇죠. 그러면은 그 28가지 지목이 이제 전답 가수원이 이렇게 농지입니다. 말 그대로. 농지. 그 다음에 이제 목장용지가 있고 임야가 있고 대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의 지목이 거의 전체의 약 한 75% 정도를 차지해버려요. 나머지는 기타라. 이제 네. 예. 그 중에서 임야 있죠. 임야. 네. 임야 이게 전국토의 62% 정도 차지해버려요. 나머지가 이제 갈라붙어 있는데 임야가 전 한 60% 이상이 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전답 가수원이 이제 거기서 또 한 10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차지해 있고 나머지 옆에 철도 이런 거는 0. 몇 퍼센트 이런 식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목 중에서 전답 가수원 그 다음에 임야 대지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요 이제 큰 실수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지목이 28가지가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요 지목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서 토지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이게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 이게 기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목은 세금을 부과를 하기 위한 기준이다 보시면 돼요. 예, 이 지목에 따라 공시지가 가표가 정해지니까요. 그렇죠? 자, 이 정도의 28가지 정도의 지목이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뭐 가수원, 전답 이걸 농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답 가수원. 네, 그다음에 임야가 있고 대지가 있고 임야 있고 그렇죠. 네, 대지가 있고 뭐 이런 거 정도는 일단 저희가 딱 지목상에 보면은 뭐 이렇게 파악이 가능한데 좀 특이한 것들이 좀 있어요. 잡종지가 있잖아요. 또 잡종지도 좀 많이 띄죠. 그다음 뭐 공원이나 학교용지, 도로 이런 건 다 눈으로 보면 아니까. 그렇죠.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표시가 안 돼 있죠. 대부분 앞에 글자를 따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하장 같은 경우는 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가운데 차자를 따는 경우. 그 다음에 종교 용지는 종자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유소 용지가 주자네요. 그러네요. 그다음 체육 용지, 창고 용지. 그렇죠. 수도 용지는 어떤 용지인가요? 그럼 이런 거 복잡한 거 자꾸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요. 왜냐면 좀 이따 제가 퀴즈를 내요. 그래. 그 어려운 거 그런 거 퀴즈 내지 마세요. 자, 요걸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우리 회원님들이 오늘은 가장 쉽게 풀이를 해줘 버려야 돼요. 제가 사례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용도 지역이 21개가 있다 했고요. 지구가 26개가 있고 용도 구역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용도 지역이 주상공록 감농자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용도 지역하고 지목하고는 완전히 별개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내가 그림을 넣었죠. 뒤에 오른쪽에 보면. 네.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부분은 주거지역입니다. 노란 부분이.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자연 녹지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자연 녹지고요. 여기는 주거지역이고요. 여기는 또 수변경관 지역입니다. 여기는 지구가 수변경관. 그렇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는 또 보전 녹지입니다. 또 이쪽에는 그린벨트입니다. 자, 이게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구역으로 들어가고 이 수변지구는 이렇게 용도지구로 들어가고 주거지역은 용도지역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안에 주거지역 안에도 여기 보면은 전이 있고 주거지역 안에도 답이 있고 그렇죠. 주거지역 안에 대지가 있고 또 이렇게 대지가 있고 원래는 이제 주거지역이라면 거의 대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개발 행위에서 용도 건물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거지역이라도 답이 있는 거고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전 녹지 안에도 가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답이 있고 이미 있습니다. 다 이렇게 지목이.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구 구역하고는 지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용도지역은 이렇게 겹칠 수는 없지만은 지목은 어디 가도 수변경관에도 지목이 여기 대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도 대지가 있을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목은 이 용도지역이 21개 용도지역 그 다음에 26개 용도지구 용도구역 4개 용도구역에 어디에도 다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잡종지로 하면 다 좋아하거든요. 예. 그런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잡종지라 하면은 그냥 좋다고 잡종지라 하고 이게 어디에 있느냐? 잡종지에 이게 용도지역에서 이제 주상공록이거든요. 주상공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관농자가 있는데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대지 같이 보고 지목이 잡종지를 다 좋아해요. 잡종지라고 하니까 잡종지가 지목에 있는 데에서 여기 공장 같은 건물이 하나 앉아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지목이 여기다 잡종지로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만일에 이렇게 공에 가 있으면은 이거는 아주 제조업으로서 가치가 있는 땅인데 이 잡종지라는 게 만일에 간농자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에 잡종지가 있으면은 그때는 1차 산업밖에 못하는 거예요. 잡종지만 뭐 할 겁니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어디에 용도지역의 지목에 따라서 어디 지구, 지역, 구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나중에 사례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만일에 대지라고 봅시다. 대지가 있어요. 이 대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가치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대지가 만일에 나대지가 여기에 딱 개발제한구역인데 있어요. 만일에 개발제한구역에 만일에 지목이 답이 있는 거하고 나대지가 있는 거하고는요.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도지역은 건축행위를 하는 기준이지만은 지목은 그 행태를 가지는 건데 어떤 용도 지역이냐 지구냐 구역이냐 따라서 가치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어디에 붙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을 이제 지목이요. 만일에 답이다. 지목이 전이다. 가수원이다. 지목이 임야다. 따라서 이 지목이 이제 지목 변경을 하는 절차가 있다는 거지요. 이게 이제 허가를 받으면은 대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공장을 지어가면은 공장에 가서 지가지고 공업지역에 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되면은 장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 허가 부지로 만들면은 주자가 돼요.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지목이 이제 변경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목 변경을 하게 되면 그냥 해주느냐 아니다는 거죠. 예, 땅을 매입하고 나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이 중간에 득하는 과정이 업무 지침이 있어요. 개발행위에 대한 업무 지침에 따라서 해주거든요. 그러면 지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목이 만일에 전답 가수원 같으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부가금, 세금이 달라져요. 자, 만일에 여기 전답 가수원을 개발을 하려고 개발행위 절차를 들어가면요. 요거는 이제 전용 분담금이 공시지가의 30%를 내라고 해요. 공시지가에. 그러면은 보통 보면요. 10만 원 이상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전용 분담금을. 근데 임야 같은 경우는요. 공시지가로 가면서 요거는 이제 그 뭡니까? 전체 공시지가가 아니고 그냥 제곱미터당 얼마 내래요, 그냥. 제곱미터당 뭐 1,400원을 내라, 4,700원을 내라든지 이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내라고 하고 여기는 제곱미터 공시지가에 이제 전답 가수원을 몇 프로 내라 이리 돼요. 그래서 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답 가수원보다 이제 이 개발 비용이 어떤 때는 한 10배 이상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지목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하고 개발 행위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땅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경사가 완만하면은 사가지고 개발하면은 가성비가 좋지만은 경사도가 많으면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개발하면은 앞에 밑에 있는 전답보다는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지목은 전답 가수원이고 임야더라도 지목은 바꿀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안에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에는 상가 임야와 전답의 가치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개발제한구역 안에 또 지목이 임야인데 오랜 세월 동안에 그걸 밭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개간을 해서 지목을 밭으로 바꿔버리면요. 완전히 가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왜냐? 이제 그래 되면 이제 농막도 할 수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영향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사도 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치가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목은 능력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목과 토지 분할을 또 모르면 안 됩니다. 지목에 따라서 이제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합칠 수가 있는 게 있고 못 합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지목에 따라서 토지 분할과 토지를 합하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자, 토지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이 토지 분할을 향한 허가를 받도록 토지 분할도요, 금전구로 가야 되겠네. 토지 분할도요, 개발 행위의 기준의 한 가지입니다. 토지 분할이. 자, 그러면은 토지 분할을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요. 분할 최소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대지 분할 최소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면적에 따라서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주상 공록에 있는 거는 200제곱미터 미만은 분할을 안 해준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기타라는 거는 관농자지요. 요런 데는 이제 60제곱미터 이하로는 안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에 이 땅이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요 땅을 요렇게 있는 분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요 옆에 요게 이제 내가 막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내가 팔겠다. 또 아니면은 분할해서 건물을 짓겠다. 이러면요. 여기에 요만큼 남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60평 정도 되네요. 요 이하로 분할하면은 대지 분할 최소 면적이 돼가지고 분할을 안 해준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지목이 똑같아요. 답이란 말입니다. 근데 뒤에 땅하고 이렇게 내가 분할해서 이래 합치는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지 분할 최소 면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관농자 같으면은 60이니까 60제곱미터니까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쉽지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지도 지목에 따라서 분할 최소 면적이 이제 있다. 예, 분할 최소 면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거는 그 최소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목. 같은 지목은 합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합병이라 그러죠. 근데 같은 지목은 분할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지목이 전이 있습니다. 여기 또 전이 있어요. 이 두 필지는 합필을 할 수가 합병이 됩니다. 이 두 필지는 이렇게 모아버리면은 이 두 필지는 합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지목이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합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 놓고 여기를 나중에 합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길을 내놓고요. 이걸 이렇게 분할을 하면은 이 땅이 이렇게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다섯, 여섯 필지가 만들어져요. 이런 형태는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걸 지목이 같으니까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 만일에 중간에 보면요. 내가 이제 봐보십시오. 중간에 지목이 이렇게 이제 답인데 요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가수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세 필지를 합치고 싶은데 합쳐서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길을 내가지고 땅을 나누고 싶은데 이렇게 서로 중간에 여기에 지목이 위에는 가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는 합병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목이 같은 것 항상 내가 어떤 토지를 만일에 매입을 하려 하는데 여기 전입니다. 그러면은 요 옆에 주변의 땅을 보니까 내가 이거하고 합쳐서 좀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인근 토지의 지목이 같으냐 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틀리면은 합칠 수도 없고 분할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지목에는 분할과 합병이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토지 성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지목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원래 이제 이런 사례인데 이게 이제 원래요 이렇게 있던 땅이에요. 이게 이렇게 있던 땅인데 같은 지목이 임야였습니다. 임야인데 요걸 이제 보시면은요 사례를 이제 이렇게 지목이 같은 임야입니다. 같은 임야입니다. 이렇게 전부가 이걸 사전에 이렇게 합병을 했어요. 세 개 필지를 집어는 이런 합병을 해가지고 이걸 이쪽에 허가 내고 이쪽 허가 내서 건물을 창고 허가를 내서 이렇게 분할을 하니까 전부 도로를 붙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지목이니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반대편 땅 보겠습니다. 이 뒤에요. 이 뒤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목이 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목장지는 이렇게 분할을 했거든.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분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필지하고 이렇게 붙일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전이잖아요. 지목은 여기는 목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붙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목은 같아야 합병이 되고 분할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땅을 살 때는 내 주변에 내가 보고 있는 땅의 주변의 인근지 땅이 지목이 같은지 제가 이번에 그 신암리 같은 경우에 신암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텃밭으로 이제 쓰려고 해서 분할을 해야 신암리에 텃밭이 가격이 유찰에 2번 된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걸 분할해서 이제 가져갈 사람이 5명이서 같이 사달라 이제 그런 건이 있었는데 지목이 2개가 털려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낙찰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되면 지분으로 등기를 해야 되니까 자 지분으로 등기하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봐보십시오. 긴 땅이 자 이런 식으로 도로를 물고 있었어요. 이를 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땅이라. 근데 여기는 답인데 여기는 지목이 이제 전이에요. 전. 근데 자기들은 그분들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 둘 셋 네 명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걸 합쳐서 잘라서 개별적으로 한 필지씩 가지겠다고 우리가 컨설팅을 해달라고 하는데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이 안 되니까 이거는 나중에 경매를 받아도 여기를 5명 여기도 5명 지분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인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개발을 하더라도 그 같은 지목이냐 지목이 틀리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적으로 허가를 내서 개발을 하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지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뭐 잡종기가 되든 아니면은 대지가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목이 틀리더라도. 근데 그러려면은 시간이 3, 4개월 정도가 걸려버리거든요. 용역하려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거 만져가지고 또 뭐 허가까지 내가면서 공사해가지고 준공이 나야 그게 또 개별적으로 분할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또 이제 시간이 많이 허비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요. 요게 이제 제가 지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인데 이제 지목은 뭐냐 단지 세금을 받기 위해서 정해놓은 기준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지면 세금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또 일반 농사 짓는 농지 같은 경우는 세금이 적게 나오는 거고 산림 경영하는 또 사는 또 공시지가가 적은 거고 그리고 또 현장에 가보면은 밭을 가지고 있으면 전으로 지목을 지정을 하고 농사 짓고 있는 땅은 답으로 지목을 형태대로 지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목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주거지역이면은 가치가 높은 거고 예? 자 지목이 만일에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인데 옆에는 지목이 전부 다 답이고 전인데 딱 그거는 대지예요. 그런데 같이 농사를 짓고 있어. 근데 지목만 딱 대지라.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팔자가. 그래서 지목이 어느 지역에 어느 지구에 어느 구역에 있느냐 따라서 지목은 달라지는 것이지 지목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면은 큰 오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 그 여자들 특히 여자 공인중개사들요. 원장님 지목이 잡종지이기 때문에 진짜 찍입니다. 요거 지금 급매물로 나왔는데 요거 빨리 한번 봐주십시오. 이리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야 그러면 동네 이야기를 해요. 계곡인데 이런 소리를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주변의 시세보다는 아주 싸고 뭐 이렇게 잡종기라고 나와요. 그럼 어디고 하면 이제 계곡이라 그래요. 만일에 그러면 이제 저는 잘 알잖아요. 야 그 개발제한구역이다 야. 이제 이리 나와버리면 끝이야 게임. 근데 그래요.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틀립니다. 만일에 제주도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주도에 또 어떤 누가 저를 보고 야 잡종지인데요 원장님. 요거 지목이 잡종지인데 이거 지금 급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럼 또 이제 제가 이제 탁 서를 때 봐요. 또 감이 와요. 급매물이라면 또 뭐가 이유가 있겠다 떼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목이 잡종지지만은 뭐에 걸리는 줄 알아요? 초지법에 딱 걸려가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지목이 잡종지라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지법에 걸려 있으면은 단독주택 허가를 못 내는 거예요. 잡종지법 뭐 합니까? 그래서 지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용도 지역에 권리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예, 그걸 이제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마시고 지목을 예를 들어서 지목이 만일에 도로인데 도로 형태예요. 그런데 그 도로가 여기 붙이는 거하고 저기 붙이는 거하고 팔자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을 잘 이해를 하시면요.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 특히 토지 투자에는 완전히 대박나는 일이 벌어질 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제가 간단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